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 시간. 지난번에 저 행정 입법 조금 했었죠, 시간상. 그 행정 입법에서 5번까지 풀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이제 이 동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재로 보면 45쪽에 45페이지 거기에 이제 6번부터 진도 나가면 돼요. 자, 우리 문제 행정 입법의 문제 6번. 사례형이다, 그죠? 자,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가 이제 배운 지식을 동원하면 우선 법의 이름이 시행령자가 붙었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그러면 이거 대통령령이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뭘 정해놨냐? 내용을 보니까 첫째 끝에 무슨 처분 기준, 과징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처분 기준을 정했대.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는 처분 기준 정해놓으면 그의 성격을 뭐로 봐? 우리 대법원은 국민하고 효력까지는 법규 명령으로 본다. 근데 같이 또 짝으로 공부할 거. 근데 처분 기준을 장관이 만드는 부령, 시행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그거는 국민하고 효력 없는 행정 규칙으로 본다. 일단 그게 둘로 나눠지잖아. 응?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대통령령으로 처분 기준 정해놨다. 그러면 이 법 규정의 성격은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 명령이다. 응?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뭐 위반하면 과징금 얼마, 이렇게 이제 뭐 위반하면 과징금 얼마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거 액수 딱 정해놓은 게 그 위반 행위마다 그 액수, 고정된 액수를 부과해라 이렇게 정해진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거는 한도,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정해놓은 것이고 한도 범위 내에서 위반의 정도를 따져서 행정기관이 적정한 액수를 부과해라고 재량을 준 거다. 자, 이게 핵심이죠.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결론, 이 법규정은 성격이 둘째 줄 끝에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5.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위반행위 모에는 얼마 부과 이렇게 정해놓은 거 고정된 액수 부과라는 게 아니라 한도를 정해놓은 거다. 5. 한도액이다. 그 다음에 3번 이 법규정은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서 최고 한도 범위 내에서 얼마 부과할지를 행정기관이 정하라고 재량권 준 거죠? 그러면 액수는 누가 결정하라고 한 거야? 행정기관이 결정하라고 법이 권한 줬어요. 그러면 법원이 액수를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다만 법원이 할 일은 행정기관이 부과한 액수가 한도를 넘어서 너무 많이 부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법원은 어떤 판결해야 돼? 행정기관이 부과한 거 잘못이다, 취소한다, 다시 부과해라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법원이 얼마 부과하는 게 적정한데 그 이상 부과한 초과 부분만 위법이니까 그 부분만 취소한다, 일부 취소하는 판결 못 내려요. 그렇게 하면 법원이 인정한 금액만 부과하도록 해서 법원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과징금 액수를 결정을 내버리는 모양새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3번 4번이 지금 한 얘기다, 그죠? 아니야, 4번이 아니라 3번.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한 거는 지문에 안 들어가 있네, 그지? 관련이 있는데 3번 소송에서 이렇게 과징금 부과하도록 처분 기준을 정해놓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냐 아니냐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응? 이 대통령령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는 지금 상대방 국민이 뭘 소송 냈어요? 과징금 부과한 처분 가지고 소송해요. 그러니까 소송 대상은 이미 있어.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소송을 내놓고 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재판으로 가려야 되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 그 부과 처분 기준 정해놓은 게 위헌 위법인지가 먼저 결정이 나야 부과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가릴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법원이 이 법 심사할 수 있단 말이야. 대통령령이 위헌 위법인지 이런 경우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 법원이 심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행정법적 용어로 구체적 규범 통제, 간접적 심사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응?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건 되지. 그러니까 자, 경우에 나눠서 국민이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국민이 이렇게 소송 법원에다가 이 대통령령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위헌 위법으로 판결해달라 이 자체로 이렇게 소송하는 거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이건 지금 국민이 법원에 뭘 소송했어? 과징금 부과한 처분이 위법이다 이렇게 속 내놓고 그거 재판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 기준이 위헌 위법인지 가려달라. 응? 이렇게 주장하는 때는 법원도 심사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요거 5. 그럼 답이 4번이야. 왜 4번일까? 자, 갑이 상대방 국민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한 거에 승복 못한다고 이의 제기를 했대. 야,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단어에 유의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 나왔어. 과태료 부과 처분 나오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부과의 징수에 관한 법이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받은 자가 이의가 있으면 승복 못하면 부과 처분 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이의 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위반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넘겨버려요. 통보.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한 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으로 과태료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아닌 별도의 재판 절차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행정소송 대상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국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과태료 부과 전에 승복 못하면 60일 안에 이의 제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나서서 이거 위법이라고 재판해달라고 소송 걸 대상이 아닌 거야. 이의 제기만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없어지는 거야.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한 경우 여기서 딱 잘라야지. 그러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 상실되고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14일에 통보. 그러면 관할 법원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재판으로 결정하는 거야. 과태료 부과할지를. 응? 그런데 끝에 가서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하는 행정소송 절차 이게 X입니다.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하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한 재판 절차. 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으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응? 행정청이 부과한 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얘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행정청의 부과 처분은 없어진 거야. 응?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7번은 옳은 거 고르래. 자, 1번 키워드 감사원 규칙. 감사원이 만드는 법 이름이야. 그런데 감사원도 행정기관이야. 감사원이 만드는 법, 감사원 규칙이라고 있는데 이게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냐 아니냐가 논란거리야. 그 논란의 이유는 어디서 생겨? 이거 헌법에서 감사원 니네 만들어라 권한을 준 게 아니야. 그래서 근데 뭐에 의해서 권한받은 거야? 국회가 만든 감사원법이라는 법률에서 만들라고 권한을 받아서 만들어놨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 이거 헌법에서부터 니네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감사원 규칙 만들어라 이렇게 권한 줘서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거는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볼 수 없다. 즉 법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이건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감사원 행정 규칙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뭐야? 어쨌든 이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들어라 하고 권한 줘서 만든 거 아니냐? 결국 국민으로부터 권한 받아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원 규칙도 뭐로 보지?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 명령으로 보자. 이런 견해가 한쪽이 있는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보자는 쪽이 다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1번 어떻게 돼? 응? 자,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서 만들어라 하고 권한 준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맞아. 헌법상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 만든 거야.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거야. 헌법상의 명시적 근거 없는 건 맞는데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볼 거냐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볼 거냐가 논란인데 끝에 보면 뭐 통설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럴지는 몰라도 하여튼 다수 견해는 법규명령으로 본다. 응? 다수 견해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X. 2번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 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법률에서 정해놓은 거 충실히 집행하는 위에 필요한 절차 같은 것만 정하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으로부터 야 뭐뭐 집행을 위한 규정 만들어 하고 권한 안 줘도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돼? 둘째 줄 끝에 있어야만 X. 없더라도, 응? 없더라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은 집행명령 만들 수 있습니다. X. 3번. 앞에 문장 주어. 행정규칙은 첫째 끝에 상위 법령으로부터 뭐뭐 정해라 이렇게 권한 주어져야만 정할 수 있는 거야? 아니다. 그거 필요 없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자기네 행정부의 일 알아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려고 만드는 거죠. 이거는 알아서 행정부가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3번이 O야. 행정규칙은 법률 유보 적용 안 받아요. 상위법에 근거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3번이 정답. 4번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지? 불형형식. 그러니까 뭐뭐 시행규칙 이렇게 이름다고. 불형형식. 내용은 첫째 끝에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해놨대.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내용. 즉 뭐뭐 처분기준 같은 걸 정해놓은 거야. 그럼 판례는 뭐로 봐? 행정규칙.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으로 보지. 형식을 더 따져갖고 법규성 인정하는 게 아니야. 이게 둘째 줄 그 내용, 실질, 내용 즉 실질을 중시해서 뭐로 본다? 행정규칙, 즉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다. 응? 이게 만약에 불형 형식이 아니라 아까 나왔듯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끝말까지 다 맞는 거야. 근데 불형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행정규칙으로 본다 이거지. 응? 판례가. 그래서 틀렸어. 정답 3번. 문제 8번은 틀린 거. 1번 위임명령은 왜 위임명령이라 그래? 위임이 있어서 만들어 놓으니까 위임명령이지. 그래서 위임명령 위임 있어야만 된다. 2번 위임 받아서 만드는 대신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 정해라. 위임이 됐으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거. 맞고. 그 다음에 3번 집행명령은 상위법으로부터 뭐뭐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정해라. 이거 필요 없어. 헌법에서 대통령, 장관,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다. 권한만 주어졌잖아. 그럼 그거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추상적 근거 맞는 말로 치고 이거 다른 말도 좀 바꿔서 뭐 헌법의 근거만 갖고도 만들 수 있는 거야. 헌법에서 대통령, 장관은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다고 권한 줬거든. 그것만 갖고도 상위법 집행을 위한 집행명령은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야. 뭐까지는 없어도 돼.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정해라 이렇게 상위 법령으로부터 구체적인 권한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헌법상의 근거만 갖고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응? 3번 5. 그럼 자연스럽게 4번이야. 4번의 중요한 키워드 뭐야? 추상적 규범통제.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법 자체를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소송하는 거 있잖아. 일반 추상적인 규정 그 자체를 재판해달라. 이건 안 돼요. 우리나라. 원칙이.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법집행조치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을 소송 내고 그 처분이 위법인지 가리기 위해서는 그 처분한 근거가 되는 법을 먼저 위헌인지 심사해줘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될 때만 법원이 간접적으로 법을 심사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불렀잖아요. 아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되는데 추상적 규범 통제는 인정 안 합니다. 응? 그래서 키워드 추상적 규범 통제 나오면 X 인정 안 된다. 구체적 규범 통제 나오면 인정된다. 답은 4번. 문제 9번은 행정규칙 틀린 거 올라라.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 근무하고 업무 처리하는 기준 정해준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할 때 따라야 될 규범은 되는데 조직 내부법으로 이거 위반하면 징계 사유는 되지만 그걸 위반했다고 바로 국민하고 사이에 그 행위가 위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행정규칙대로 공무원이 업무 처리했다 해서 그것만 갖고 바로 적법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한테 행한 조치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국민하고의 효력이 있는 법에 위반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1번의 얘기는 공무원이 행정조직 내부의 법인 행정규칙대로 했다고 해. 응? 집행을. 그랬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바로 적법한 조치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5. 그 다음에 2번은 2번 어떤 것 같아? 자, 행정규칙은
이 말 속에는 굳이 상위법으로부터 이런 거 정해라고 개별적인 위임 없어도 된다. 응? 행정조직 내부법 정하는 거니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권이 있는 기관이라면 알아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독권을 근거로. 여기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근거로 맞는 얘기. 뭐 없어도 상위 법령에 위임 없어도. 응? 2번도 3번 자르자.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즉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은 아닌 게 원칙인 거죠. 법규성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법이라는 거, 이거는 맞는 얘기지. 그렇지만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의 법이야. 공무원들 조직 내부에서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징계받아요. 따라서 응? 공무원은 상급기관이 만든 행정규칙 지멋대로 이건 잘못 만든 거야. 안 따를 수 있나? 안 따랐다간 징계받을 각오를 해야지. 그래서 끝에가 틀린 거예요. 행정규칙, 공무원은 행정규칙 적용을 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거부 못합니다. 단 상급기관이 막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걸 하라고 막 지침을 내라 이렇게 명백히 위법일 때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명백히 위법이 아닌 한은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 안 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즉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응? 명백히 위법일 때만 거부 가능. 그래서 3번 X. 4번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즉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이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위반되게 어떤 처리를 해서 국민한테 조치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1번하고 4번 서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에 10번은 틀린 거. 자, 지문 1번은 지난번 시간에도 공부했던 것 같아. 무슨 단어가 탁 눈에 띄어야 돼? 응? 상위법에서 뭐 정해라 내용도 지정을 하고 무슨 형식으로 무슨 법의 형식으로 정해라 지정을 하면 그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줄에 뭐로 정하라고 지정을 했대?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응? 시행규칙으로 정하란 말은 부령 형식으로 정해라 이거야. 그러면 내용도 따라야 되지만 형식도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행정기관이 안 지키고 뭐로 했대? 뭐 훈령, 고시 이런 형식으로 명칭으로 정해놨대. 그러면 그거는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형식을 안 짓다 안 따른 거야.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위임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놨다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설령 상위법에 위임받아 만들어 놓은 거라도 상위법에 안 지키게 돼서 응? 1번 동그라미 X네 끝에 있다를 없다로 고쳐야 돼. 응? 그럼 기껏해야 뭐가 될 수 있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행정규칙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어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규명령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응? 답 1번.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자 무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이 보인다. 응?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무슨 시행령이 또 만들어진 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또 세부사항을 대통령이 정해놨나 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뭐 정해놨어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처분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럼 이 성질 뭘까?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야. 이 시행령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 정해놓은 거 법규명령,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근데 여기서 뭐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해라. 뭐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얼마. 이거는 뭐야? 그거는 한도만 정해준 걸까? 아니면 위반 행위마다 정해진 금액을 고정된 금액을 부과해라. 이렇게 딱 정해준 걸까? 요거는 또 법 규정에 따라 다른데 아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거는 한도를 정한 거로 판결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야. 반대로 딱 정해진 액수를 부과해야 되는 것으로 정해놨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뭐 액수를 정할 재량은 없다야. 그러니까 좀 결론이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두 번째, 단지 상한을 정해놓은 게 아니다. 한도만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위반 행위마다 정해진 금액을 부과하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래. 그래서 액수를 정할 재량이 행정기관에게는 없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아까 거랑은 좀 구별해서 기억해야죠. 응? 그러면 2번 5, 3번은 자, 앞에 출발이 뭐가 되나 보자. 위임이 없대. 상위법으로부터 이렇게 해라 하는 위임이 없는데 첫째 끝에 상위법이 규정한 처분, 여기 중요하잖아. 처분 요건이야. 처분 요건. 예를 들어보자. 쉽게 허가내주는 요건, 허가 처분하는 요건, 이거를 행정기관의 지멋대로 어떻게 했대? 장관이 부령 만들면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지 맘대로 변경해서 부령으로 정해놨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상위법으로부터 변경해서 정하라고 위임도 안 받고 지멋대로 국민에게 허가내주는 요건을 장관이 멋대로 바꿔서 정해놨대. 그러면 허가 요건 같은 거는 처분 요건, 요거는 허가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더 강화해놨다. 허가내주기 위한 요건을 더 까다롭게 정해놨어. 그러면 행정위원이 지멋대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되는 거야. 원래 국민의 자유 제한하고 하는 건 국회가 법률로 해야 되고 행정기관이 그거를 제한하려면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 구체적 위임받아 뭐뭐에 대해서 정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그걸 기준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건데 이건 행정위원회 멋대로 그렇게 바꿔놨다면 국민의 자유를 행정위원회 멋대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된대? 응? 결국 셋째 주 끝에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야?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정도는 될 수 있어도 행정규칙 정도는 될 수 있어도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응? 자, 여기 3번의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처분 요건이에요. 처분 요건. 처분 기준 이런 게 아니고 처분 요건이야.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허가내주는 요건 같은 거. 이건 굉장히 국민의 자유 관련해서 중요한 거거든. 이거를 행정위원회 멋대로 바꿔서 규정해놓은 거,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걸 멋대로 변경해서 규정해놨다면 셋째 줄 행정명령이란 단어 나오죠. 이거 행정명령이 뭐의 다른 말이야? 행정규칙의 다른 말이야. 기껏해 행정규칙으로서 효력은 인정될 수 있어도 법규명령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응? 앞부분을 잘 보고요. 다 판결문이지. 그 다음에 4번은 뭘 물어보나 키워드가 재위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재위임은 상위법에서 뭐 정해라 위임을 한번 받았는데 그지? 그걸 또 하위법으로 또 정하라고 또 위임하는 거지. 재임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상위법에서 뭐 정해라 한번 위임을 했는데 하나도 안 정하고 다시 또 재임하는 거. 요거는 안 돼. 근데 상위법에서 위임한 뭐 정해라 위임한 걸 대강 정하고 중요한 거 대강 정하고 세부 사항을 다시 위임하는 요건 돼. 그렇다면 이제 문장의 핵심은 재임인데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 상위법에서 정해라 위임한 걸 하나도 안 정하고 재임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셋째 줄 앞머리까지 허용되지 않으나 여기까지 맞고 다만 어떻게 하는 것? 일단 위임받은 사항 중요한 거 대강 정해놓고 세부 사항을 다시 재임하는 요거는 허용된다 이 뜻입니다. 응? 그래서 문장은 길지만 그렇게 셋째 줄에서 허용되지 않으나 앞머리에서 일단 멈추고 뒤에 거는 된다 앞에 건 안 되고 응? 재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 그래서 답은 1번 11번은 틀린 거 고르래. 자 지문 1번의 키워드는 끝에 긴급명령 또 긴급재정경점 이거죠. 이거 대통령이 국가의 어떤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의 한 종류잖아. 근데 이거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국가 위기급복을 위해서 만들라고 직접 권한 준 거야. 근데 요거 효력이 세요. 효력이 보통 대통령이 만드는 법도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아요 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것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고 헌법이 명시했어요. 따라서 자 키워드 1번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법률과 같은 효력.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 법을 법률과 같은 효력 갖는 건 또 이렇게 부르지. 법률 대의명령.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건 법률 종속명령. 이렇게 또 부르는 용어가 생각나잖아. 요거는 예외적인 거야. 법률과 같은 효력 갖는 거로 헌법이 인정해 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외. 그래서 맞는 겁니다. 법률 대의명령이다.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딱 뭐 나와서 아까 나왔던 감사원 규칙. 그럼 딱 두 가지. 이거 헌법에 근거해서 정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은 있는데 결론은 뭐로 보는 게 다수견해다?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게 다수견해다. 맞죠? 그래서 감사원 규칙 둘째 줄에 나오네. 감사원 규칙 직접 헌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5. 3번. 자, 법 제정과 행정기관인 법 만드는 절차에 있어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이 사이는 차이가 좀 있다. 대통령령은 모두 거쳐야 돼.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돼. 근데 총리령, 부령은 국무회의 심의는 안 거쳐도 된다. 부령만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게 국회가 법률로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했거든. 근데 대통령령으로 안 만들고 행정부가 장관이 부령으로 그 정하라고 한 내용을 정해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는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면 그 부령은 무효다. 이런 판결 나와. 왜? 지금처럼 대통령을 만들려면 이렇게 절차도 부령으로 만들 때하고 절차도 더 엄격하고 한데 그를 지멋대로 부령으로 정해놓으면 그거는 무효로 봐야 된다. 이런 판결이 이어집니다. 응? 자, 그러면 3번 맞고 4번은 우리가 첫째 줄 중간에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란 말 나오지. 그 단어를 기억해요. 국회 전속적 이 말뜻이 뭐야? 우리 헌법에서 국회가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한 사항이 쭉 있죠. 세금의 뭐 종류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런데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 사항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국회가 법률로 사그리 다 정해놔야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그는 그 헌법에서 국회가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명시해 놓은 사항은 법률로 정해놓을 때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반드시 법률로 정해놔라 이런 의미고 그 중요한 거를 법률로 정한 다음에 좀 세부적인 건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해도 됩니다. 응? 따라서 어떻게 돼? 국회 전속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만 정해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면 안 된다? 세부사항은 위임해도 됩니다. 응? 그래서 이게 다 법률로만 빠짐없이 다 정해놔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한 사항도 다 위임해요. 응? 세금의 이름, 종류, 또 세금 부과하는 중요한 요건 이건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되는데 나머지 세부사항은 위임해도 돼.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그래서 4번이 답. 12번은 행정기관을 만든 법, 법규 명령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 방식. 아까 그러면 이게 구체적 규범 통제 이건 되는데 추상적 규범 통제는 안 된다. 이런 딱딱한 어려운 용어하고 연결이 있죠. 그러면 1번이 뭐야? 이게 바로 추상적 규범 통제 얘기하는 거야. 응? 법 규정,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 그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게 추상적 규범 통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그 말이에요. 5. 다만 동그라미 2번. 이런 법을 뭐라고 부를까? 보통 법은 추상적인 법 규정 만들어 놓으면 다시 행정공무원들이 그걸 특정한 사안에 법을 적용, 집행하는 처분해야 비로소 국민의 권리의무에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이상한 법 있지? 여기 2번한테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법 집행을 할 필요도 없어. 그 법 규정 내용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효과가 발생해. 이런 법을 뭐라고 부른다 일명? 처분적 법이라고 하지. 처분의 성격을 갖는 법이야. 응? 만들어 놓기만 법이지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법 집행행위인 처분과 똑같이 봐. 그러면 처분과 같은 성격을 갖는 거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처분이 소송 대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의 법이야. 이런 법은 처분과 똑같이 보니까 바로 이거 무효로 판결해다 바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1번과 2번이 짝이야. 1번 원칙 일반 추상적인 법은 소송 대상 안 되는 거다. 근데 2번 예외적인 법 이런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은 바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고 법원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어요.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하면 생각나는 조례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 두밀분교 폐지 조례 바로 그거 바로
2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 바로 소송 대상으로 받아줬잖아. 응? 5. 그다음에 3번. 법규 명령인데 행정위에 만든 법인데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말은 이 법을 집행한 공무원의 조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거 없이도 그 법규 명령 내용 자체가, 자, 키워드 법규 명령인데 첫째 끝에 그 법규 명령의 내용 그 자체가 무슨 효과를 가져온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법규 명령 국민의 기본권 직접 침해. 그러면 어떻게 돼?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행위 위헌이다 해서 구제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규명령 직접 국민의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딱 연결. 응?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단어 키워드일까? 행정기관에게 목모에 관한 사항 정해라 하고 이제 법을 정하라고 의무가 부여됐어. 근데 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을 안 만들어. 이거를 우리가 줄이면 입법 부작위라 그래. 그러면 입법 부작위로 법을 안 만들어 놓고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이 있어. 그러면 이거 행정소송 중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안 된다. 그래서 자, 2개 단어. 첫째 줄 끝에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입법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입법 부작위야. 응? 입법 부작위. 입법 부작위인데 둘째 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는 국민이 뭐 해달라, 이제 허가 내달라, 뭐 이런 국민에게 이익되는 법 집행 조치 해달라고 신청, 처분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도 행정위원회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 조치 안 하고 있는 것. 즉 처분 안 하는 부작위,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예요. 입법의 부작위는 거기 안 들어가요. 응? 처분의 부작위가 여기서 말하는 소송 대상인 부작위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들고 있다. 입법 부작위. 여기 대해서 피해 보고 있는 국민은 소송은 안 된다.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안 된다. 그러나 행정인이 법을 안 만들어 갖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다면 헌법소원 제기는 가능하다. 헌법재판. 2번째, 또 뭐가 가능해? 법 안 만들어서 피해 보고 있으면 국가배상 청구, 국가배상법 요건에 맞으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또 가능하다. 구제 방법으로 3가지가 있어요. 입법 부작위. 근데 하나만 안 된다. 소송,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2가지는 된다. 헌법 소원하고 국가배상 청구. 이 둘은 가능하다. 응? 요건만 맞으면 가능하다. 자, 그래서 4번. 이거 자주 물어봐. 입법 부작위,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대상 안 된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13번. 틀린 거 고르래. 틀린 거. 가 어떻게 될 수 있어? 행정기관을 만드는 법규명령은 상위법에 수권이 있어야 된다.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권한이 있어야 된다. 물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위임명령이, 법규명령의 위임명령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크게 보면 그 집행명령도 일단은 헌법에서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진다는 전제.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어. 그런데 이와 대비시켜서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은 상위법으로부터 권한 없어도 알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응? 가 옳다고 봐야 돼요. 응? 나는 위임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 위임 받았으니까 정할 수 있어. 근데 집행명령은 새로운 거는 못 정하고 상위법 그대로 집행하는 절차 같은 것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나 어때요? 집행명령은 위임명령하고 달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못 정하는 거다. 5야 5. 위임명령은 정할 수 있는데 집행명령 못 정하죠? 5. 다는 무슨 단어 키워드야? 재임 얘기 물어보고 있어. 아까 공부했잖아. 재임 2가지로 나눠본다. 하나도 안 정하고 재임하는 거 안 된다. 일단 중요한 거 대강 정하고 재임하는 거 요건 된다. 그렇다면 다는 허용 안 된다가 옳지. 전부 그대로 재임하는 거 5. 그 다음에 라는 응? 자, 일단 법률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에 위임 받은 거랑 마찬가지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법규명령 만들어 놨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 근거 법률이 폐지됐어. 근거 법률 폐지되면 어떻게 돼? 그
그에 근거해서 만들었던 법규명령은 그 존립 근거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존립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법규명도 같이 따라서 효력이 없어져요. 따라서 효력에 지장이 없다. X입니다. 따라서 같이 효력이 소멸해 버립니다. 예? 그 상위의 근거법이 없어지면 그에 따라 만들었던 위임명령도 같이 따라서 효력이 소멸해요. 그래서 라 X. 그 다음에 마 아까 나왔다. 자, 내용은 처분 기준 정했어. 과징금 부과하는 처분 기준. 네, 시행령으로 정했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이 법의 성격은 법규명령이고, 근데 이거는 뭐야? 한도야, 고정액이야. 최고 한도액을 정한 거다. 그지? 아까 거랑 잘 구별해줘. 예. 그러면 끝에 가서 틀렸네. 두 군데 틀렸다.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국민이나 첫째적으로부터 그렇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거지. 응?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정한 액수는 최고 한도액이지 고정된 액수, 즉 정액이 아니다. 응? 그래서 두 군데나 틀렸네. 결국 틀린 거는 응? 다까지 맞다. 라마 4번이네요. 그 다음에 14번 행정입법. 이제 익숙해진 거 나온다. 1번 입법 부작위 소송 대상 안 된다. 된다 그랬네. X. 응? 헌법 소원하고 국가배상 청구만 될 수 있어요. 1번 X. 2번이 바로 뭘까? 여기 보면 두 번째죠.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이 장관이 만든 부령인데 시행규칙인가? 장관이 만든 법규정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거 무효로 재판해달라고 소송 낸 거야. 응? 이거 일반 추상적 규정 자체를 판결해달라고, 무효로 재판해달라고 소송 낸 거야. 이거 돼, 안 돼? 안 돼. 응? 이게 바로 추상적 규범 통제를 해달라고 신청한 거야. 이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응?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과의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야. 따라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답니다. 응? 이 규정 자체는. 응? 그러면 이 규정이 어떤 내용이래? 우리 이론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병원에 간판 달 때 거기다 뭐 무슨 내과 이러고 이제 간판 달잖아. 그리고 무슨 병원 무슨 병원 진료 과목 내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무슨 병원이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했다. 그러면 그 진료 과목은 5포인트를 넘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병원 간판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하 글자 크기로 진료 과목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장관이 의료법 시행규칙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떤 의사가 반발하는 거지. 왜 진료 과목을 그렇게 글자 크기를 크게 못 쓰게 해놨느냐 반발해. 그러면서 이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그 자체를 무효로 재판하다고 소송 낸 거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 의사? 일단 법을 어겨봐. 어기면 이제 행정기관이 적발해가지고 너 이 법 어겼다 해가지고 뭐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의사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뭐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뭐 하여튼 뭔 조치가 나오겠지. 그게 이제 구체적인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해서 위법이야 하고 소송을 내고 그 소송 과정에서 나한테 이렇게 처분을 한 근거가 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이게 잘못된 법이야 이걸 같이 주장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법원이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가리기 위해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그때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같이 심사. 요 방식으로 법을 심사하는 거. 요것만 가능해요 우리나라. 이게 바로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방식이. 근데 지금 2번에 쓴 거는 안 되는 추상적 규범 통제 방식으로 청구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답은 2번도 아니야. 그럼 3번은 자 3번의 키워드는 어디냐면 둘째 줄에 그때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맞을까요? 그때부터 자 앞에 걸 읽어보면 위임명령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이 만들어 놓는 위임 명령인데 상위법의 저질 끝에 보니까 위임 근거도 없이 만들어 놨었대. 그러면 그거는 근거도 없이 만들어 온 거라 그 위임 명령은 무효였는데 나중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 위임 명령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부여가 됐대. 뒤에 나중에. 그러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한 위임 명령이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맞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야. 그 다음에 4번은 문장의 주어 그러니까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국공립대 입학고사 요강, 요게 문장의 키워드. 근데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성격. 첫째 끝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다 아니다.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는 아니래요. 그건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라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서 뭐로 인정한대?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는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에 구제 신청하는 헌법소원 대상은 된다는 판결이에요.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돼? 국립대학교 입학고사 요강 처분 아님, 소송 대상인 처분은 아니라고 봄. 그러나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함. 뭐 더 줄일 것도 없네.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는 거야 설명이. 응? 그래서 틀림. 정답은 3번. 네, 15번은 틀린 거. 1번 어떻게 됐어? 한마디로 하면 어떤 법률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임 명령 만들어 놨는데 응? 그 법 만들라고 권한을 준 상위법이 헌법이 위반되게 만들었다고 위헌 결정 나버렸대. 그러면 상위법은 위헌 결정 나서 없어져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근거 부여돼서 만들어놨던 위임 명령 어떻게 될까? 아까 존립 근거가 없어지니까 같이 따라서 없어지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응? 그래서 둘째 줄 같이 따라서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한다. 존립 근거가 사라졌으니까 맞는 얘기. 응? 그 다음에 2번의 키워드는 자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 판결 뭐가 나왔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 명령규칙이 위헌 위법이라고 판정났어. 그러면 둘째 줄의 핵심 누구한테 통보해줘야 돼? 대법원 행안부 장관에게. 이 두 개. 대법원 판결로. 그 다음에 뭐야? 누구한테 통보하느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응? 이 단어만 잘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맞고 3번은 또 나왔다.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처분은 아니지만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한다. 오, 이거 막혔었죠? 이제 반복됐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 1, 2, 3번이 다 맞았네? 그럼 4번이 답이겠네? 그럼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자,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이미 대법원에 의해서 이 법 규정은 위법하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대통령령 규정이다. 시행령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 법은 이미 무효화된 거지. 없어진 거지. 근데 이미 법이 없어졌는데 행정기관이 그 법을 적용해서 집행, 처분을 했어. 그 처분은 어떻게 될까? 아니 법에 근거도 없이 국민한테 법 집행행위 한 거잖아.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응? 시간 순서상 이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미 위헌 결정 내렸잖아. 그럼 법이 없어진 건데 그 없어진 법을 적용해서 처분했다면 그 처분은 뭐다고? 무효. 응? 그래서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이거 X야. 무효인 처분입니다. 무효. 그럼 요거하고 겸해서 또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지? 일단은 법이 아직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 안 났어. 그래서 이미 효력이 있는 법이 유지되고 있는 법인데 그 법을 적용해서 처분을 했어. 처분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나. 그럴 때는 어떻게 돼? 그 처분은 취소 사유 있는 처분으로 보지. 근데 지금 이거는 시간이 법이 먼저 위헌이라고 결정 났어. 그럴 때는 없어진 법을 적용한 게 되니까 무효인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었고 16번은 틀린 거. 자, 말만 길어. 그러면 문장의 주어 뭐야? 집행명령.
그럼 맨날 물어보는 게 상위법에 이게 만들어라고 권한 주어져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거 필요 없어. 집행명령은 상위법으로부터 수권 없어도 만들 수 있다. 오야 오. 응? 위임명령은 수권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들어 조례로 뭐 자치에 관한 상을 정해라. 이건 지방자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꼭 뭐 정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위임할 필요 없대.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그럼 문장의 주어가 조례에 대해서 위임할 때 어떻게 해도 돼? 국회가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이게 핵심이야.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하면 뭐가 와야 돼? 포괄적 위임 허용된다. 근데 포괄적 위임 금지된다 그랬죠? X 포괄적 위임 허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가 법률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걸 중요한 거 대강 정한 다음에 대통령한테 뭐 정해라, 장관한테 뭐 정해라, 국가 행정기관에게 뭘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절대로 포괄적 위임하면 안 된대. 그건 왜냐면 권력 분립상 입법부가 국민의 권리 의무상을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정하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무에 대해서 자치사무에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건 헌법에서 이제 지방자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해도 괜찮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됐다. 3번은 뭘까요? 딱 보는 순간 시행규칙, 불령이네. 여기서 뭐 운전면허 정지 취소하는 처분 기준 정했대. 불령으로 처분 기준 정했다. 뭘까? 성질 대법원 물어봐.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으로 본다. 국민의 효력 없는 법. 응? 행정규칙으로 본다. 법규성 부정한다는 말은 똑같죠. 응? 행정규칙으로 본다. 4번은 법규명령인데 직접 기본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대. 그럼 바로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게 된다. 응?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나왔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17번. 틀린 거 오르래. 틀린 거. 1번 어때?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처분 기준정했다. 그럼 물어봐. 판례는 법규명령으로 본다. 국민에게 효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 아니죠? 행정규칙 X,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근데 앞에 시행령 대신에 시행규칙 내지는 부령 이렇게 나오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1번이 답 바로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조례에 대해서 위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포괄적 위임해도 된다. 3번 국회가 행정기관들어 야 요런 거 니네가 정해.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위임할 때 뭣도 뭐뭐 내용 정할지 내용도 이제 위임을 하지만 무슨 명칭으로 정해라 하는 것도 위임할 수. 아까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할 수도 있고 시행령으로 정해라 할 수도 있고 뭐라고 정하라고 할 수도 있고 훈령으로 정해 뭐뭐 고시로 해. 이렇게 국회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그러면 만약에 국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인데 뭐뭐 훈령으로 정해 뭐뭐 고시로 정해 이렇게 정하라고 위임을 했어. 그래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고시나 훈령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하라고 한 거 위임한 거 정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형식은 고시 훈령 명칭으로 달았더라도 상위법으로부터 정하라고 위임을 받아 그대로 정해놨다면 이건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응? 즉 국회는 뭣도 선택할 수 있어. 행정위원들어 무슨 명칭 무슨 형식으로 정해 선택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따라서 국회가 어떻게 위임해도 돼? 훈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야. 응? 단 아까 한 거랑 그러면 국회가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거야. 근데 지멋대로 행정위원회 그걸 위반하고 다른 방식으로 정해놓으면 그거는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 못 해주고. 그래서 국회는 형식도 선택해서 위임할 수 있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헌법이 정해놓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입니다. 예를 들어 규정한 거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예시적이란 단어입니다. 열거적이다 그러면 X예요. 예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뭘 예시를 했냐면 행정기관이 이제 국회는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정하라고 위임할 수 있다. 응? 총리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 있다. 부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써 있어 헌법에. 근데 그거는 꼭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만 정하라고 해야만 하도록 딱 한정해 놓은 거냐? 그건 아니다. 응?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부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고
고시나 훈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고, 그건 예를 들은 거니까 국회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 5. 그래서 맞고. 4번. 아까 한 얘기니까 반복. 그죠? 생략.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8번은 옳은 거. 자, 1번 키워드는 뭘까? 자치법적 사항. 자치에 속하는 사항. 응? 자치적인 사항은 원칙이 뭐야? 니네가 알아서 정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그죠? 따라서 끝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금지된다는 거는 적용 안 한다.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이 말이죠. 두째 줄. 맞습니다. 2번은 아까 나왔다. 이제 익숙해졌지? 상위법에서 뭐로 정하라고 위임했대? 형식 딱 찍어줬어. 지정했어.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그럼 그렇게 정해놔야 돼. 시행규칙이란 명칭 달고. 마음대로 행정위원이 멋대로 정했다면 그건 어떻게 돼?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는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어? 그러면 행정위원이 고시라는 명칭으로 정해놨다 쳐도 그거는 조직 내부에서 효력 있는 행정규칙일 수는 있어도 국민하고 효력 있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판결이잖아. 둘째 줄 콤마 뒤부터는 틀린 거야. 그런 법으로서의 효력 성질 인정 못한다는 거죠. 판례는. 응? 그래서 2번이 답. 2번 X다. 그럼 답은 1번이었네. 옳은 거 오라 그랬으니까 1번이고.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아까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근거가 부여되면 근거가 부여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유효로 안 된다는 거야. X. 그때부터 유효가 돼요. 4번은 자,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라는 명칭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뭐뭐 고시. 응? 근데 그거는 원래 뭐뭐 고시라고 이름이 붙이면 원래는 그 내용도 이제 조직 내부 사항 정하는 게 보통이고, 그러면 그거 국민하고 효력이 없는 법이야. 그런데 그 옆에 뭐라 그랬어? 법령의 수권.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예를 들면 국회가 야 행정기관 니네 고시로 정해. 권한 줬어. 뭐뭐 정하라고 국민의 권리 의무 세부 사항. 법령으로부터 상위법부터 권한 부여받았어. 근데 행정위원회 국회가 고시라고 정해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냥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뭐뭐 정해라고만 권한을 줬지 뭐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이런 말도 없어. 그냥 정하라고만 줬어. 그러면 행정위원회 보다 편한 방식으로 고시라고 이름 붙여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그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이 된대요. 응? 그래서 자, 고시라고 이름 붙여 행정위원회 만들어 놨는데 상위 법령으로부터 수권 받았어. 권한 받았어. 그래서 상위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보충하는 내용을 정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그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성질이 인정된다. 이런 걸 우리가 명칭 뭐라고 붙여? 법령 보충 규칙 이렇게 이름 불러. 법령 보충 규칙은 성질은 뭐야?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합니다. 응? 자, 4번. 그래서 맞고. 갖지 못한다가 X지 참. 맞는 게 아니라 갖는다. 이래야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19번. 틀린 거 올라라. 자, 앞에만 드립다 길어. 쭉 이러면 핵심은 문장의 주어는 뭐야? 행정규칙은 원칙이 뭐야? 조직 내부법이다. 조직 내부에서만 구성원들에게 효력 갖는 법이지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는 거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근데 이거는 그냥 행정규칙이 아니라 뭐야? 앞에 문장의 주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게 바로 조금 아까 말한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 이런 이름으로 정해놓은 거긴 한데 그 정한 게 상위법으로부터 정하라고 권한을 받아서 상위법에 포함될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놨다면 그거는 뭐야?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한다. 이게 법령 보충 행정규칙. 자, 맞죠? 그 다음에 3번 또 나왔다. 정소는 법법 시행령, 처분 기준, 성질은 뭐다? 법규명령이고 거기에 정한 액수는 최고 한도액을 정한 거다. 그러니까 재량이 있어. 행정위의 한도액 보면서 얼마 부과할지. 맞네? 그렇지? 그러면 4번이 답이겠네. 그러면 이거 아까 한 거 다시 기억사요. 근데 3번하고 대비해서 4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 시행령에서 뭐 위반하면 뭐야? 이행 강제금 얼마씩 부과해라 정해놨대. 이것도 법규명령이야. 시행령으로 부과 기준 정해놨으니까
법규 명령인데 여기에 액수 정해놓은 건 뭐래? 고정된 액수를 부과해라 라고 정해놨다는 거야. 따라서 행정위원회에게 얼마 부과할지 재량 준 거 없다. 3번하고 4번하고 대비시켜서 잘 구별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야. 재량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고쳐야 돼? 셋째 줄,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게 아니야. 상한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고정된 액수 부과라고 정해놓은 거야.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게 아니야. 따라서 행정기관은 그대로 금액을 부과해야지 액수를 정할 재량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다. 그 다음에 20번 다시 하고 잠깐 쉬자. 틀린 거. 자, 20번의 1번 지문. 행정기관이 뭐뭐에 관한 고시라고 정해놨어. 행정기관이 뭐뭐에 관한 고시라고 정해놓으면 이게 또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성질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뭐 고시할 때는 보통 뭐 얘기했어? 고시라고 정해놓으면 많은 경우는 조직 내부사항 정한 것은 행정규칙인 게 대부분이야. 근데 이제 상위법으로부터 뭐 정해라. 그래서 행정위원회 고시로다가 그 정하라고 한 사항 정해놓으면 이게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해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또 인정돼. 그런데 또 행정위원회 뭐뭐 고시라고 정했는데 고시로 정한 내용이 공무원들이 따로 집행행위를 할 필요도 없어. 그 정한 고시라는 명칭으로 정한 내용 자체만으로도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과가 발생해. 그러면 이게 뭐야?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이 되는 거야, 고시. 그러면 이게 처분으로 취급돼서 바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고시 이거 딱 이렇게 만들어 온 거야. 이거 쭉 읽어보면 결국은 이거 뭐야? 별도로 공무원들이 집행 안 해도 그 정한 고시로 정한 내용만으로 제약회사, 국민, 건강보험공단, 뭐 의사나 병원 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행위로서 결론 뭐야? 처분. 그리고 앞에 문장 주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분 시험 볼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뭐 고시한 거 이제까지 아닌 거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뭐 고시라는 명칭으로 정한 거 다 뭐로 인정했어? 처분으로 인정이 됐어. 이건 일종의 그냥 시험의 요령. 그래서 처분이다. 바로 소송 대상 되는 거죠.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 어떤 것 같아? 아까 조세 그리고 조세 법률지 이거 뭐야? 우리 아까 헌법에서 국회가 법률로 정해라 한 사항이 조세 같은 거예요. 세금. 그런데 그거 아까 뭐라 그랬어? 그럼 세금에 관련된 거 무조건 다 국회가 법률로 다 정해야 된다? 빠짐없이? 그건 아니다. 그거는 세금과 관련돼서 중요한 거 꼭 국회가 법률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위임해도 된다. 그럼 맞아요? 위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세부사항은. 오. 중요한 건 국회가 법률을 정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 3번. 아 이제 나온 거 또 나왔다. 법 이름 딱 보니까 시행규칙자 붙었어. 그러면 부령이네. 장관이 만든 부령. 근데 여기서 면허 처분 기준 정했지? 그럼 성질 물어봐 대법원. 행정규칙일 뿐이다. 조직 내부법인. 국민에게 효력 갖는 대외적 효력 갖는 법규명령일 수 없다. 맞네? 그죠? 내용 맞는 거죠? 4번은 자 무슨 뜻이야? 야 예를 들면 국회가 무슨 법률 만들고 그 법률에서 법률 제1조 뭐뭐에 관한 건 국회가 법률을 정해놓는데 뭐뭐 세부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어. 대통령령으로 정. 그러면 대통령이 상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걸 정해놔. 대통령령으로. 그러면서 꼭 이거 써야 돼. 법률 제 몇 조로부터 뭐뭐 정하라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정한다. 상위법 몇 조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걸 그 대통령령 만들 때 정해놔야 돼. 안 정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 뭐야? 상위법의 몇 조에서 위임받았다는 걸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결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된다. 명시하고 있어야 된다. X야. 상위법 몇 조 몇 항으로 위임받았다는 거 안 써도 된대. 네,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샷다해.